35. 페이지 이미지 생시 뇌리 재현 초기 단계 경험담 1. 속독과는 또 다른 기억술의 극치. 6시 알람이 울리면 잠에서 깨고 이내 잠이 듭니다. 오늘은 전후방 초점 관련 아이디어 생각이 나서 옆에 있는 노트에 메모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다 잠이 든 것 같은데 페이지 단위로 써진 필기체 문자열들이 옆으로 흘러가는 것이 선명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동안 많이 본 바 있는 성경 인쇄체는 아니었습니다. 완전한 꿈에서는 가끔 인쇄된 글씨체 단위까지 뇌리에 재현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좀 놀라서 이거 신기하다 드디어 열렸구나 생각하면서 꿈이 아닌가 확인 차원에서 왼손 엄지로 검지 측면을 긁었는데 완전히 감각이 느껴져 생시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통상 의식이 깨어나면 이런 경우 쉽게 소멸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애를 썼는데 한 5분 정도 더 유지되었던 것 같습니다. 기억술의 최고봉이고 속독 수련의 극치에 해당되는 생시 뇌리 재현 현상을 신만하게 체험한 셈이 됩니다. 어느 연극인 출신 여성분은 아예 연극 대본을 뇌리에 이미지 상태로 저장해 놓은 상태에서 혹 대사를 까먹을 시 살짝 컨닝하듯이 본다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 그동안 과연 이런 경지를 노력으로 달성할 수 있을까가 주 관심사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불교 쪽은 고등학생을 2년 정도 명상 수련을 시키면서 잔상 속독법 훈련을 시키니 전날 한번 본 교과서 내용이 다음날 버스를 타고 가면서도 기억나게 한다고 합니다. 성경을 3만 번 이상 보신 분도 달달 외우는 것을 목표로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생시 뇌리 재현은 어느 한 가지 포커스만 가지고는 쉽지 않습니다. 불교식은 일단 잔상 포커스라고 하는데 이러한 암기술을 발휘하는 데는 최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명상 수련 기간만 충족되면 성공 확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일단 빨리 읽겠다고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광속 독식 시퀀스 포커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공 확률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1초, 1쪽 속도로 읽어낼 수 있는 것은 현재 아이웰이 추구하는 최정점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3만 번 성경 통독의 경우 1초 10쪽 속도로 이해되며 보인다고 하니 최강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무한에 가깝게 반복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파괴력을 생각하면 몇 년 정도 올인하는 것도 나쁠 것은 없습니다. 어쨌든 속독의 지존, 한 자리는 차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포토 리딩은 말할 것도 없이 나름대로 최강이라고 자평들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완전히 무의식에 의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잔상 포커스의 경우 중심어와 주변부 공이 활용하는 것이니 의식과 무의식을 같이 활용하는 것이고 속도와는 좀 무관하다고 할 수 있지만 시험에 유용한 기억술에 있어서는 최강의 방법임에 손색이 없습니다. 포토 리딩의 포토 포커스를 필두로 요즘 대세는 무의식의 활용이고 더 나아가 의식 무의식을 같이 활용하는 것입니다. 아이웰은 크롤 포커스라는 독특하면서도 간단한 포커스 방법을 정립했고 포토 포커스의 응용이라고 할 수 있는 전방 초점 방식인 이 3포커스와 후방 초점 방식인 이 3포토 포커스 방법을 정립했습니다. 오늘 아침의 생시 뇌리 재현은 페이지 단위의 필기체 글씨가 크롤되는 형태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3포토 포커스 느낌이 강했습니다. 이러한 이 3포토 포커스는 이미지의 크기를 20에서 30% 확대할 뿐더러 시야 전체가 한눈에 제대로 들어오는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원래 포토 포커스는 무의식을 활용하는 것으로 의식이 안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의식이 안 되어야 제대로 효과를 보는 것이지만 이 3포토 포커스는 동일한 세 개의 이미지 중 중앙의 개의 이미지가 선명하게 보이면서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의식 학습의 특징인 지치지 않는 포커스이기도 합니다. 한번 재미 들리면 4시간 정도 해도 물리지 않을 정도이고 두뇌가 그만하라고 신호를 보내지도 않습니다. 물론 초기에는 약간의 구토기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이 정도는 속독 훈련에서 문제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진짜 토하여 충혈되는 것이 기존의 속독법이었고 기존 것을 고집하는 현재의 많은 속독법도 동일합니다. 스틸 포커스의 경우 15분 정도 하면 머리가 하얘지면서 그만 보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포토 포커스와 관련된 것들은 몇 시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속독하면 일단 내용이 이해가 되느냐에 관심이 많습니다. 내용 이해 경지는 사실 인지 신경 루트가 개척된 후에 생각하는 것이 낫습니다. 기타를 배우는데 다음 날부터 잘 치게 되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첫날부터 언제부터 잘 치게 되느냐에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포토 리딩 쪽 얘기를 들어보니 6개월은 해야 된다는 말을 한다고 합니다. 개능도 아니고 문자를 이미지화하여 개념을 파악하는 독서는 최소한 이 정도 시간을 필요로 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물론 이미 책을 많이 보는 사람들은 그 기간이 3개월까지 단축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3개월은 사실 어느 것이 정착되는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체의 물질 구성을 쇄신하기 위해서도 3개월이 걸리고 바디빌딩 할 때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때가 3개월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망막, 수정체, 망막시세포, 시신경, 도뇌세포 등의 루트가 쇄신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번 재구축되면 남이 쉽게 흉내낼 수 없는 위력을 확보하게 되는 셈이 됩니다. 크롤 포커스나 롤 포커스의 경우 기존 독서 방법과 유사하므로 1개월이면 충분하고 하면 할수록 여러 가지가 개발되므로 평생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두뇌로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많고 많아 인생 전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발명도 두뇌에서 이루어지고 사업도 사실상 두뇌 게임입니다. 그래서 두뇌를 자극하고 각성시키고 개발하는 것이라면 적극 받아들이는 것이 상책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니 해도 사람은 문자를 잘 컨트롤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용어를 잘 구사하는 것은 리더의 자질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리는 말을 하는 사람이 우두머리가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말이 길어졌는데 사실 저는 많은 시간 수련을 하지 않습니다. 뭔가 새로운 것을 직립하기 위해서는 몇 주일 정도 열심히 하지만 무슨 시험을 볼 것도 아니고 계속 배우기만 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발명 아이디어에 치중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속독과 좀 차원이 다른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생신 뇌리 재현 같은 것은 정말 탐나는 능력에 해당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는데 사람들이 순진하고 주변에 조언을 제대로 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지존 자리를 탐해도 될 정도로 강력한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한 가지 능력이 출분하면 대신 다른 것이 부족한 경우가 많으므로 착각하면 안 되지만 생신 뇌리 재현 능력은 대단한 것임에는 분명합니다. F1 선수들이 수백억 원 연봉을 받는다고 하지만 이들을 능가할 수 있는 방법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의 능력자들을 IUL 수련을 통하여 쏟아지게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같이 나이 든 사람에게도 일말의 가능성이 탐지되는데 10대, 20대, 30대라면 아마도 10배는 더 용이할 것입니다. 대신 좀 될 때까지 하겠다고 하는 각오는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미 되고 있는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고 기존의 속독법을 죄다 합리화해 놓은 상태인데 여기에 더 이상 무슨 사족을 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은 하고 싶어도 시간이나 몸이 따라오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점도 나열하는 경우도 많은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맞지도 않습니다. 그냥 책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속독 능력을 키울 수도 있으니 더 이상 현존하는 속독법이 과연 효과가 있느냐고 따지기보다는 자신과 궁합이 맞는 속독법을 잘 선택하여 될 때까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면 할수록 능력을 잘하고 일정 레벨이 되면 남들과 차별화할 수 있고 그 간극은 본인의 노력에 따라 극대화되는 것입니다. 물론 남들보다 빨리 일정 레벨에 먼저 올라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생신 뇌리 재현 능력을 며칠 사이에 확보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이때는 어린애와 같이 순수한 마음, 두뇌 구조 등 여러 가지 조건에 잘 부합될수록 좋습니다. 어차피 두뇌 개발은 하여야 하고 공부에 앞서 두뇌 개발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함으로 용이하게 된다는 것을 검토할 필요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제 발명 노트에 필기체가 보인 것 같습니다. 발명 노트를 한 손으로 받치고 자다 말다 한 자세였기 때문입니다. 요즘 몸살 중이라 6시에 깨었을 때 컨디션이 좋지 않았고 오늘은 특별히 예의 삼매경 상태에 들어가기도 했는데 이 역시 썩 기분이 좋은 상태는 아니었는데 집사람이 집을 나간 후 잠들다 깨다 한태에서 뇌리 재현 현상을 경험했을 때는 무척 몸이 개운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보다 충분히 작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체험은 재현하기가 쉽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1개월에 한 번 정도라면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언제든지 원하는 때에 할 수 있는 것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 같은 연구자에게 걸려든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전파하게 된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누가 뭐라고 할 때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해도 믿고서 구현하려고 애를 쓰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디어 상태라고 일단 우리 생각에 떠올랐으면 구현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꼭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위의 삼매경 그러니까 뭐 대단한 것을 아무렇지 않게 말한다고 하겠지만 이것은 몇 개월에 한 번씩 요즘은 자주 아침에 깨었을 때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은 사실 많이들 할 텐데 그것이 삼매경인지 몰라서들 잘 표현하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두뇌가 다 같은 두뇌가 아니고 정말 대단한 두뇌가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잘하거나 팀워크를 잘 구사하면 대단한 두뇌를 몇 개씩 확보하고 있는 셈이 됩니다. 스티브 잡스의 격려로 날밤을 새 수천 명의 연구원들의 두뇌도 사실상 스티브 잡스의 두뇌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두뇌 POOL을 확보하지 못하면 의미가 별로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뭔가 남다른 두뇌가 다른 두뇌를 접수하는 개념이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접수당할 것이냐 접수할 것이냐 단순한 직위의 문제가 아니고 두뇌의 능력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두뇌의 능력은 사실상 보는 것으로 결론나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보는 포커스를 이야기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보았던 것을 뇌리로 다시 보는 포커스가 바로 잔상 포커스이고 이를 뒤받침해주는 다양한 포커스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뇌를 찍어 생각을 드로잉하는 장치가 있다고 하는데 생시 뇌리 재현 능력이 있는 두뇌라면 보다 용이할 것입니다. 이것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애들을 쓰지만 이처럼 보는 기술 전문가가 찍어주는 대로 연구한다면 보다 빨리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뇌 분야에서도 노벨상 수상자가 나왔던 것 같은데 나오고 나올 수 있는 분야가 뇌 분야입니다. 아이웰은 보는 기술의 대부분을 다루되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연구 장치도 없고 실험 대상도 많지 않은 상태에서 이 정도 접근했다는 것은 기적에 가깝고 사실 천재성이 발휘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천재라기보다는 두뇌가 천재작용을 하는 것이니 그렇게 대단할 것도 없습니다. 얼마나 왜곡스로 달려왔으면 이렇게 진화했냐 궁금해하셔도 됩니다. 매우 다른 길을 걸어왔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비제도권에서 신나게 연구하는 것도 의미가 큽니다. 제도권이라면 형식에 치우치고 위선에 빠질 가능성이 크지만 현재 상태는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고 있을 뿐입니다. 언젠가는 모든 것이 뻥하고 빅뱅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크롤 포커스도 그렇고 모든 포커스가 명상적이어서 다행인데 명상만이 생시 뇌리 재현에 가장 유용한 것이 맞습니다. 세상 상식에 매달려 좌지우지되기보다는 자신의 두뇌를 최고급을 만들기 위하여 고민하는 것이 100배 남는 장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혹 선천적인 것도 있지만 노력으로도 이룰 수 있다면 이것은 대박이라고 할 수 있고 충분히 가능하다는 증거가 많이 있습니다.